안녕하세요, 최하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친구나 이성 친구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번 헤어짐이 힘들고 나이가 먹을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감이 훅 올라옵니다. 남들은 때가 되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궁금하고 선생님은 불안함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30대예요? 40대예요? 20대예요? 몇 시예요? 30대예요. 30대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 그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내가 이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할 수 있을까 이런 제 걱정과, 두 번째 최 선생님은 불안함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함이, 제가 오늘 여기 탄치요가를 찾아오는데 우리 조교님하고 우리 기천명상 지도자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어제 낮에부터 오전부터 서울 기천명상센터에서 수업을 5시간 하고, 그리고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바로 청도로 또 갔어요. 오늘 아침에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이제 제가 상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군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1시에 바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끝나고 이제 저는 내일 또 광주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탄치요가라고 우리 조교님이 치셔가지고 오는데 탄치요가가 몇 개 있었는지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탄치요가에 간 거예요. 5시까지 도착하면 여유롭게 그래도 빵도 하나 먹고 그렇게 여유있게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다 내렸어요. 스피커하고 짐하고 다 내리고 책하고 다 내려서 그게 2층이더라고요. 다 같이 들고 막 가서 딱 올렸는데 탄치요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왜 문이 안 열려있지? 그래서 우리가 전화했어요. 지수원장한테. 전화하니까 어디에요?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탄치요가가 30분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다른 탄치요가. 그리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올 때 허겁지겁 막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구나 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딱 올라왔겠죠. 근데 문을 딱 열으니까 이 전주의 도로에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흙길도 많고 갈대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참 갈대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런 바쁜 모습이 오신 손님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공연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가 스피커 올리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환 선생님과 다 같이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딱 마음 내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상황을 보는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유있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이 최하님 안 올라옵니까? 욕심이 안 올라옵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것이 1분을 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 한 번, 호흡 한 2-3번 하면 바로 다른 데로 보면 내 시각이 보는 곳에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는 곳에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그러잖아요. 마음은 두는 곳에 있어요. 제가 불안하게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 마음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에 재촉함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갈대를 보고 가로수를 보면서 참 맨발로 걷는 사람도 보이고 그 빨리 차가 지나가는데도 여유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맨발로 걷는 그 할아버지 발길에 보이고 그리고 갈대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로 바뀌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명상의 이로운 점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떤 직관력 있는 일을 할 때는
어찌 보면 몰입도 해야 되고 뭔가 생각이 있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금세 호흡 한번 하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차 한잔할 때는 그냥 차 한잔하는 마음이 알아서 생겨요. 이게 명상가가 마음이 움직이는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숲의 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자, 본인은 지금까지 결혼을 한 주변의 친구들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동생이 막 40대 후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엄마 놔두라 됐다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만나든지 지만 행복하면 됐다 막 치아라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아이고 야야 그래도 저래가 처녀 귀신 될까봐 걱정된다 야야 이렇게 곧 있으면 50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엄마의 걱정은 뭐예요? 항상 막내 이남 이녀의 셋째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내 딸이 결혼하는 게 엄마의 목적이고 엄마의 마음의 길이에요. 왜냐? 엄마의 걱정은 다른 게 없고 막내 동생이 결혼하는 생각만 기도하고 발언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항상 마음의 숲 쪽에서 동생의 결혼의 길로 가 있어요. 그 길만 계속 가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여러분 길이 없던 길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도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네. 다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없어요? 친구 몇 명인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따지고 오라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친구 몇 명인데 친한 친구가? 한 2명 안 돼요? 친한 친구? 예? 난 친구가 없거든, 한 명도. 저는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한 명 있는 친구도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케어하지 못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사실은 명상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그래서 그 친구 말고는 없는데 본인은 얼마나 발이 넘길래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행복하게 다 잘 살아요? 그것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봐요. 제가 맞은데 동생이 둘 다 최근에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둘 다 동생이 결혼을 안 하면 더 좋겠어요? 하는 게 좋잖아. 그래야 자기 짐도 좀 덜지. 언니가 시집 안 가가지고 우리도 결혼 못하고 그렇게 투덜투덜대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지. 그 동생들한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동생에 대한 마음들,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동생이구나. 친한 언니도 셋이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다 갔어요. 작년까지 다 갔어요. 지금은 작년에 갔으니까 행복할 때야. 이제 3년이 지나봐야 알아. 그때 되면 야 시집 가지 마라. 좀 더 생각해봐라. 네가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지금은 마음의 숲길이 지금 질문자는 결혼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저 인간 좀 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두고 있는 길이 결혼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불안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많이 내면 잘못하면은 본인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은 결혼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도 그랬었지만 야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생겨 이렇게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생겨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결혼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인연을 만난다. 남자든 여자든 이해되세요? 그냥 대화할 친구를 만나고 본인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문제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내 처지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다면 지금 맞이지만 누군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걸 보셨다면 결혼에 대해서 아마 그런 로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다 신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한 집착이 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일 때 좋은 점이 뭔지 하나만 얘기해봐요. 저는 부모님도 너무 화목하고 동생들도 너무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밖에
못 봐서 솔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연애 지금 공백기예요. 네, 언제 헤어졌는데? 반년. 반년. 그래. 능력도 있네. 능력도 있고 지금 슬슬 외로울 때 됐네.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마음에 그 주변에 행복한 사람, 엄마가 행복하고 동생들도 행복하고 나도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는 마음이 집착이에요. 그런 마음 내지 마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조금만 덜 행복한 상황 생기면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 두 분의 인연의 사이에는 다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참 감사한 마음인데 두 부부 관계는 아버지 엄마도 사실은 두 부부만 알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배려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해주지만 마음에서는 서로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지금 언니나 동생이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인연을 맺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딱 내려놓고 그게 지금 본인의 집착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기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인연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사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 센터에 오셔서 부모님이 매번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21살 때 연애한 사람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술 먹으면 항상 폭행을 저지르고 그랬어요. 술만 안 먹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절실한 또 기독교 신자라서. 근데 남자를 만났어요. 술을 안 먹어. 근데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했어요. 3개월 만에. 신혼여행 끝나고 3개월 만에. 이런 특정한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음에서 바라는 거 있죠.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라는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남성에 대한 기준? 한번 얘기해봐요. 키 한 160 괜찮아요? 월급 얼마 정도 연봉 괜찮아요? 한 달에 한 120만 원 벌어도 괜찮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고개를 쫄렁쫄렁 흔드시는데 목적이 있죠. 뭔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걸 자꾸 세워놓지 말고 그냥 내 인연되는 사람하고 이리저리 만나보는 거예요.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오늘 여기서 온 분들도 사실은 다 우리 수행자고 도반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연을 또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 여자 내 마음의 외로움이 자꾸 차고 지금 질문자는 두 가지예요. 비교하는 마음. 그 두 번째 외롭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이 오히려 쥐약 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조금 비워요. 내가 이거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마땅히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인연이 될 사람은 되고. 근데 지금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본인한테는 어떤 그 헤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6개월 전에. 그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잘못했구만 말이 없노. 해봐요 말을. 네. 왜냐하면 헤어지는 이유는 다 인과니까. 서로 간에 뭔가의 잘못이 있었겠죠. 둘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둘이가 만났겠죠. 발생했겠죠. 그게 뭐 때문에 이유인지 본인 말 못해요? 성격 차이. 성격이 어떤데 그 사람? 어떤 성격인데 그 사람? 좀 간섭을 좀 많이 하고. 간섭. 본인은 자유롭고 싶고. 그 자유로운 게 막 그런 건 아닌데 매일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좀. 그러면 새로 만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자꾸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러면 싫어요 그게?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이 진짜 좋고 본인이 또 60% 본인이 더 사랑하고 40%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자꾸 만나면 더 기분 좋지.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본인이 마음이 좀 떠났네요. 그분이 몇 년 만났는데 며칠 만났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1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실정이 났어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나니까 좀 실정이 났어요? 실증이 난 건 아니고 상대가 이제 지쳐가지고. 지쳐서? 간섭하고 이런 거에? 아니 상대가 이제 상대가 지쳤다고요? 본인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지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뜻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1년 반 만났어요? 아니면 연애 상대로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 결혼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잘 헤어졌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은 없죠? 네. 그럼 됐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내고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지금 헤어진 이유가 서로 간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자유롭기도 싶고 사랑을 받기도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 양가 감정이. 그래서 조금 더 혼자의 시간을 조금 더 즐겨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만나면 또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면 또 본인도 간섭하는 또 마음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외롭지 않으면 둘이 만나도 외롭지 않고 근데 나 혼자 외로운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건 없어요. 만나도 같은 침대에 있어도 외로움은 올라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외로우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느끼느냐 그래서 헤어졌을 거예요. 외롭지 않은데 괴로운 거예요.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은 한 끗 차이잖아요. 괴로움, 외로움 똑같잖아요. 한 글자 차이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가. 그래서 우리 외로우면 괴로움을 느끼고 또 괴로우면 또 외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외로워하는 것 자체를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외로움은 채워질 수는 있는데 둘이 있으면 또 괴로움도 올라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밥 잘 먹고 혼자 있어도 산에 잘 가고 혼자 있어도 재밌게 잘 놀면 둘이 있어도 인연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외로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 대한 처음엔 괜찮은데 자꾸 기대고 서로 기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자립을 혼자 정신적인 자립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생각이 많아요. 본인은.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것. 그래서 명상을 하면 생각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누구 비교하고 동생이나 엄마 보고 화목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화목하다고 해서 좋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좋고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거 참 좋겠는데 이게 망상이에요. 알겠어요? 한 이불 속에 있는 남녀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40년 살아도 와이프의 배우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걸 본인이 행복한 것 같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보이면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일어나는구나 라고 본인의 생각을 지켜봐야 돼요. 빠지지 말고. 이게 수행자예요. 이해돼요? 내가 동생들 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제부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행복하다는 건 내 감정이지. 그 부부 사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 앞에서는 다 잘하지. 좋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구나 라고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또 싸우면 나쁘게 보고 있구나. 이게 명상가예요. 지금 이게 윗바사나예요. 통찰 명상이에요. 모든 감정을 수시로 알아차리는 것. 이걸 수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느낌 숫자를 써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4가지의 수행법을 얘기했어요. 신수, 신법. 따라해보세요. 신수, 신법. 신념처 수행, 수념처 수행, 신념처 수행, 그리고 법념처 수행이에요. 지금 아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념처, 몸을 움직이는 걸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본인은 지금 느낌을 지켜봐야 돼요. 수념처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불구부전, 비대비소, 부전불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이 마이크가 크다 하지만 이 책보다는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이게 더 크게 보이고 또 이거보다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건 이렇게 빗대요.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하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뭐든지 말미암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뭔가 생겨나고 그럼 이게 사라지면 그냥 꽃병은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는 동생과 엄마 아빠를 보는 연기로 인해서 본인이 자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생 잘못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니고 내가 생각에 올라온 거예요. 그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다만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온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감정은 곧 사라진다. 감정은 곧 흘러간다. 내가 그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숲에 가면 골짜기가 있잖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게 비례예요, 상대적인. 내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깊이 내려가면 앞으로 이 산을 넘어갈 골짜기가 더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기대치는 더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의 숲에서 선생님의 골짜기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깊이 빠지면 앞으로 그 골짜기를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대치도 이미 올라가 있어, 이만큼. 그래서 골짜기를 만들지 마요. 그래서 물 흐르듯 생각을 놔둬야 하는 거예요. 놔둬요. 그러면 골짜기가 안 생기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편한 곳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가장 최고의 선을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선을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역류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물꼬를 끌어가려고 해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는 물꼬를 가지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 그 물꼬리,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밑에 안 좋으면 그 물은 썩은 물이 돼버려요. 실망의 물이 되고 기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물에 오염되는 물이 돼버린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신념처, 마음을 수념처, 신수심법이에요. 신이 몸신자, 몸을 지켜보는 거. 신수, 느낌을 지켜보는 거. 심, 마음을 지켜보는 거. 법, 현상을 지켜보는 거. 어떤 소리가 딱 나면 제보가 와서 동생하고 막 여보 이렇게 하면 이 현상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걸 툭 내려놓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든 내가 혼자든 아니든 간에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참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느새 주변에 내하고 인연이 맞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해돼요? 여러분 좋은 인연 만나게 박수 한번 주세요. 물 한잔 하세요, 여러분. 네.